이렇게 스토킹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더 흉악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경각심을 심어줘서 다음 범행을 미리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례를 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쉽게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에 국회의 문턱을 넘긴 했지만 과연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로 걸어가는 여성을 한 차량이 따라갑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여성을 차량이 뒤쫓습니다. 지난달 23일 여성 A씨는 처음 마주친 남성이 50km 가까이 뒤따라오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파출소로 가서 신고했지만 경찰은 남성을 돌려보냈습니다. 3번이나 같은 일이 벌어져야지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런 사건 성립이 안 되니까 가야 된다고. 지난해 기준 스토킹 신고는 하루 평균 13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간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신고된 10건 중 1건만 처벌되는 실정이었습니다. 90%는 처벌을 피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잇따랐고 2주 전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막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새로운 법에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만 범죄로 정의합니다. A씨를 쫓아왔던 남성 역시 1회에 그치기 때문에 새로운 법으로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번으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일을, 이 똑같은 일을 다시 또 겪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법으로 지켜줘야 할 피해자를 너무 좁게 정해놨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만 피해자이고 가족 같은 주변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의 주변 사람들까지 그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이제 피해를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결국 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적용할지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몫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